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혈액순환의 순환계의 끝판왕 심장입니다. 심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163쪽이고요. 교과서 펴시고 오늘은 꼭 필기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장 꺼내갖고요. 열심히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죠. 펌프야, 펌프. 온몸으로 피를 짜서 보내고 다시 받아갖고 다시 또 짜서 보내고 어디에 있냐면 나의 가슴에 완전히 왼쪽 여기는 아니고 정말 살짝 왼쪽 여기에 있어요. 만져보세요. 근육질에 하루 종일 1분에 72회 이상 평생 뛰는 근육 덩어리죠. 주먹만한 크기에 느껴지시나요? 얘가 이제 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장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심장이 하는 역할은 혈액순환이란 말이에요. 혈액순환까지 연결해서 같이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장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약간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겼긴 했지만 그냥 저는 심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심장입니다. 심장은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심방이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구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심실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심방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라고 하면 혈액이 온몸을 돌고서 다시 돌아오는 혈액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받는 곳. 그리고 혈관으로 치면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 것이냐. 다시 심장과 돌아가는 혈관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그죠? 정맥이죠. 그래서 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쪽은 이제 대정맥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이제 폐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심방. 그리고 이제 심실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혈액의 펌프 기능, 그걸 하는 게 이제 심실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온몸으로 짜내는 곳, 혈액을 보내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보내는 곳이라고 안 하고 그냥 펌프라고 쓰겠습니다. 펌프이고요. 심장으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죠. 그래서 동맥하고 연결이 돼요. 이따가 하겠으나 이쪽에 연결된 그 동맥은 미안해요. 대정맥인데 여기는 폐동맥 여기는 대동맥. 그래서 어쨌든 동맥하고 연결되는 곳이 우리에게는 심실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실의 특성은 또 하나 있는데요. 심실은 기본적으로는 심장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하면 심방은 그냥 받는 곳이지만 심실은 어때요? 혈액을 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근육질이어야 그래야 온몸으로 혈액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심장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교과서에는 심장벽이 두껍은데 이 두껍다라는 것이 이제 뭐예요? 뭐가 두껍냐? 근육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육층이 발달되어 있다,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교과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심방과 심실은 또 나뉩니다. 반으로 나뉘는데요. 왜 반으로 나뉘냐라고 한다면 이 펌프가 사실 우리 몸에 두 종류의 펌프가 존재해야 돼서 그래요. 어떤 펌프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면요. 한쪽 펌프는 그 말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능을 해요. 혈액을 머리에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보내는, 그러니까 온몸으로 혈액을 짜내는 그런 펌프가 하나 필요하고 한 종류.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펌프는 어디로 또 피를 보내야 되냐면 우리 몸 돌고 온 피가 사실은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 다 나눠줬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깨끗한 공기,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공기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를 또 한번 짜줘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제일 많은 곳, 폐죠. 그죠? 폐 쪽으로 또 이 혈액을 짜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폐 쪽으로 혈액을 보내는 폐 펌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펌프. 하나는 온몸으로 피를 짜내는 펌프, 하나는 폐 쪽으로 피를 짜서 보내는 펌프. 이 두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 왼쪽에 있는 얘 펌프가, 요 펌프가 폐 쪽으로 보내는 폐 펌프가 될 거고요. 얘는 온몸으로 보내는 온몸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심방과 심실은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온몸 펌프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실제로 심장벽이 굉장히 더 두꺼운 형태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심실들은 심장벽이 두껍습니다. 두꺼운 표현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특히 이쪽 펌프는 굉장히 두껍겠죠. 발달된 심장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죠? 아직 이름을 안 붙여갖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심방도 두 개, 심실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름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름은 붙여줄 텐데요. 이름은 당연히 위치에 따라 붙여줘요.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의 심장이냐면 지금 환자가 내 앞에 누워 있는 거야. 나는 의사. 여러분이 항상 저기 드라마에 보이잖아요. 촥 메스. 그래갖고 이제 내 앞에 있는 그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 환자가 누워 있어요. 자, 환자 입장에서 이쪽이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 심장이 되는 거죠. 이쪽은요, 환자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는 왼쪽인 거죠. 좌 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붙여줄 때요, 여기는 심방입니다. 그런데 우심방이 되죠. 여기는 심방인데 좌심방이 되는 거죠. 이해가 하시겠어요? 이것은 환자, 누워있는 환자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 심실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좌심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몸으로 가는 이 펌프는 어디 펌프예요? 온몸 펌프는 좌심실, 좌심실이 얘가 이제 온몸 펌프가 되는 거고요. 폐로 가는 폐 펌프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우심실이 되는 거고요. 심장벽은 두꺼운데 누가 더 두껍냐라고 하면 좌심실이 훨씬 더 두껍다는 거죠. 그죠? 좌심실이 펌프가 훨씬 심장벽이 우심실보다는 훨씬 두껍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심방과 심실 말고 또 하나 판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장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은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목적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액이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가야 돼요. 그 가야 될 곳을 섞인다거나 피가 더러운 피를 섞인다거나 그러면 우리한테는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애들이 정확하게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힘 피를 짜낸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좌심실에서 피를 짜서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럼 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좌심실에 대동맥 쪽으로 콸콸콸 흘러가야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짰으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위로 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반드시 이 심실의 주변에, 그러니까 펌프의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막이에요. 판막은 지난 시간에 했죠. 판막은 뭐예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요. 어디 존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심실, 펌프의 주변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심방과 심실, 요 사이. 여기에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야 심장에서 여기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흘러가고 여기서 펌핑이 딱 일어났을 때 다시 도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그죠? 또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실에서 지금 동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워낙 그 강한 혈압이 있으니까 혈압을 때문에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해야겠죠. 여기 있어야겠죠. 또 어디 있어야 돼요? 펌프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펌프라고 그랬죠. 폐 펌프.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야겠죠. 여기서 피를 짜냈을 때, 우심실에서 피를 짜냈을 때 설사 우심실 방 쪽으로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심실에서 펌핑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 동맥을 흘러왔어요. 다시 거꾸로 흘러가지 않는 펌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위치는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심실 주변에서, 심실에서 심방과 심실 사이, 그죠?
심방과 심실 사이. 그래서 심실의 혈액이 다시 심방으로 못 가게 하도록. 또 어디 있어요?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맥에 흐르는 혈액이 심실을 못 가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우심실과 대동맥 사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이렇게 네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심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심장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심장 박동을 하죠. 이제 평생 동안 심장 하게 되는데 수축하고 이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얘는 근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쪼그라들거나 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펴지면서 얘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축과 이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163쪽에 그 오른쪽 그림 5-7을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뭐냐라고 하면요. 심실과 심방이 이완됩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혈액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그렇죠? 또 심방에 있는 혈액이 심실로 들어오고, 그죠?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화살표 한번 보세요. 심방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심방이 수축하는 거예요. 쫙! 얘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심방이라고 하고 아래를 심실이라고 합시다. 쫙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심실은 혈액을 받고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심방을 이완하면서 심실은 이번에 쫙 짜면서 밑으로 온몸으로 그리고 폐로 혈액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펴졌다가 심실방, 심방, 심실 이완됐다가 심방 수축, 심실 수축, 그 다음에 또 이완, 심방 수축, 심실 수축, 둘 다 이완. 이렇게 이것이 평생 동안 규칙적으로 심방과 심실이 수축과 이완하는 이것을 우리가 심장 박동이라고 하죠. 이 그림은 163쪽 그림은 외우지는 마세요. 그걸 외워서는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모양으로 생각하세요. 위쪽은 심방, 아래쪽은 심실, 그죠? 이완, 피 받아서 심방 먼저 짜, 피 받아서 심실 짜,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완, 또 심방, 심실, 이완, 심방, 심실, 이완. 이렇게 평생 동안 박동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어디에 또 있냐면 그림 5-9 쪽 심장의 구조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얘는 좀 모양이 달라요. 그거는 제가 이거 펴서 그린 거지. 여러분들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를 갖다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접어서 이쪽 대동맥을 이렇게, 이쪽 폐동맥을 이렇게 보낸 그 그림이 지금 163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아셔야겠지만 163쪽의 실제 그림도 좀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까지 같이 연결해서 요 심장의 구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4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심장에서 실질적인 혈액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입니다. 자, 혈액순환이고요. 혈액순환은 두 종류의 혈액순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펌프는 두 종류의 펌프가 있었죠.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온몸 펌프, 그 다음에 폐로 보내는 폐 펌프.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환이면 두 순환이 있어요. 온몸으로 피를 보냈다가 돌아오는 온몸 순환이 있고요. 그게 164쪽에 있어요. 어디 하고 있는지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폐를 돌고 돌아오는 폐순환,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순환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한번 천천히 온몸 순환부터 먼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시작은 좌심실입니다. 좌심실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번. 자, 좌심실에서 피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냐라고 한다면 이 피는 굉장히 산소가 풍부하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래서 온몸으로 피를 산소와 영양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피가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 피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동맥혈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피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맥혈,
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줄게요. 얘는 정말 좋은 피예요. 산소가 많고. 우리 O2라고 씁시다. 산소. 그리고 영양분이 많은, 영양소가 많다. 그죠? 그래서 그런 피가 이제 동맥혈이 되겠고요. 이 피가 지금 좌심실에서 대기 중이에요. 온몸을 향해서 나갈 준비 중입니다. 자, 얘는 좌심실에 엄청난 혈압, 심장벽도 엄청 무겁죠. 그래서 엄청난 혈압으로 쫙 짜지죠. 그때 이 심방과 심실 사이 판막은 이 피가 설사 심방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는 어쨌든 엄청난 혈압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대동맥의 엄청난 그 두꺼운 혈관, 탄력성 있는 혈관은 이 혈압에도 불구하고 이 혈관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나갑니다. 얘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온몸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온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의 세포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무엇을 할 거냐면 산소를 공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엇을 해요? 산소를 제공하고 조직세포에다가, 그리고 또 무엇을 할 거냐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겠죠. 그렇죠? 받아오면서 이제 피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그렇겠죠? 이 안에 있는 피들은, 잠깐만요, 파란색이네. 이 안에 있는 피들은 더러운 피가 되죠. 그래서 여기 온몸의 조직세포를 거치면서 얘들은 더러운 피가 됩니다. 더러운 피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파란색으로 쓴 얘들은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얘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산소보다는 누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노폐물이 많은 피죠. 노폐물은 조금 일단 영양소와 노폐물은 여기서 이제 논해봅시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이 정맥혈이 돼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채워와야 돼요. 그죠? 이산화탄소 채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몸에 산소가 제일 많은 곳, 폐로 가야 산소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펌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폐펌프 라인은 어느 쪽이에요? 여기죠.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쭉 연결돼서 대정맥을 통해, 지금 대동맥에서 나왔으니까 대정맥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워낙 피 양도 많고 크기도 커요. 그래서 대정맥이죠.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좌심실을 떠나서 1번 대동맥을 지나서 온몸의 조직세포를 통과해서 그래서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온몸 순환이 되는 거죠. 온몸 순환은 뭐예요? 온몸을 지나는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온몸 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피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어디로 가요? 폐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우심실도 굉장히 단단한 심장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벽이 두껍고요. 펌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어마어마한 힘으로 피를 짜냅니다. 그때 판막은 이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설사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돕겠죠. 어마어마한 힘은 나가게 되고요. 그때 연결된 동맥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요. 폐로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름이 폐동맥이죠. 얘는요, 온몸으로 가니까 큰 데 짜서 폐동맥이었잖아요. 얘는 폐로 가는 폐동맥이 되고요. 폐동맥을 거치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옆에, 사실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폐는 심장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폐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폐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덮여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산소를 충전을 하죠.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그죠? 그런 피를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동맥혈이라고 했죠. 동맥혈이 돼요. 그죠? 다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얘는 다시 온몸으로 또 보내줘야 되니까 온몸 펌프 쪽, 그러니까 좌펌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돌아오는 길은 폐동맥과 짝이 되는 곳이니
정맥이겠죠. 폐정맥을 통해 다시 어때요?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또 어때요? 좌심실, 대동맥, 온몸 순환을 거치게 되겠죠. 어쨌든 이 길을 우리가 이제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폐순환은 폐를 지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순서로 치면 여기가 이제 4번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5번, 우심실이 5번 우심방이 될 거고요. 우심실을 통과해서 그래서 폐동맥을 통과해서 그래서 폐에 가서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폐정맥을 통과해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폐순환이 되겠네요. 이것은 어때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폐순환과 온몸순환이 연결되어 있고요. 혈액은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 두 개의 심방은 같이 움직입니다. 우심방, 우심방, 좌심방. 두 개의 심실은 같이 움직여요. 좌심실, 좌심방. 그래서 이완, 심방 수축, 심실 수축. 그때 이제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완. 또 받아서 심방 수축, 심실 수축. 온몸 순환, 폐순환 동시에 일어나서 이완. 이렇게 이게 평생 동안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되게 크죠?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려보시면서 이건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자면 우리가 이제 쉽게 가질 수 있는 오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동맥혈과 정맥혈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이 용어상의 정의인데 동맥혈은 뭐예요? 산소가 많은 피요. 정맥혈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요. 그게 끝이에요. 옛날에 동맥피를 보니까 산소가 많더라. 이게 붉어요. 산소가 많으면 헤모글로빈, 철이잖아요. 철에 산소가 결합하는 거니까. 여러분 철 욕 쓰는 게 산소가 철하고 결합된 그 상태죠. 빨갛죠, 그죠? 빨개요. 정맥혈은 검무죽죽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했을 때 그 땄을 때 그 까만 피, 그 원래 까만데 정맥피요. 다 정맥피요. 그래서 이 동맥혈의 정의는 산소가 많다. 정맥혈의 정의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질문 있어요. 대동맥인데 동맥혈 흐르는 거 맞는데 얘는 이름이 동맥이잖아요. 폐동맥인데 왜 정맥혈이 흘려요? 라고 하는 거는 이 정맥혈, 동맥혈이 이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고의 여부에 따라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맥이지만 폐동맥에는 오히려 산소가 적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르고 오히려 정맥이지만 폐정맥에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심장맥 구조입니다.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왼쪽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유는 환자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 했어요. 이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폐로 가는 폐펌프, 좌쪽은 온몸으로 하는 온몸 펌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방과 심실 중에 실제 펌프 역할을 하는 애들은 심실이기 때문에 심실은 심장벽이 두껍고 특별히 온몸으로 보내야 되는 좌심실이 두꺼워요. 그리고 혈액이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판막의 위치들을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두 가지 순환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하나는 좌심실에 나가서 대동맥을 통해 온몸을 거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온몸 순환, 그죠? 그리고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를 통해서 산소를 받고 그래서 충전이 된 피로 다시 돌아오는 폐순환, 이 두 종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하겠습니다. 혈액은 세포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동맥,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으로 이어지고요. 혈액순환 중에 온몸 순환은 그죠?
온몸으로 가는 순환은 조직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과정이고, 폐순환은, 그죠?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그죠? 자, 이제까지 순환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많죠?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암기를 좀 하시고, 제가 숙제로 형성평가 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